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이런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하기는 많이 올라와 있다.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파동에 대한 이 786을 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이 786이 넘는다면 이게 올라오고 있을 때 다들 좀 바로 올라가려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바로 돌파하게 되면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숏 잡기도 손절이 명확하게 하셨다면 잡을 만한 곳인데, 저 또한 진입은 했습니다. 여기서 롱, 여기서 숏을 진입해 있습니다. 786짜리죠. 이 자리에서 숏을 들고 있어요. 그 숏에 대한 건 부분 익절은 이미 한번 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가보거나 할 건데, 매매 전략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 올라갈지, 또는 내려갔다가 조금 더 내려왔다가 갈지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기서 숏을 진입한 이유에 대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깐부 방송에서도 여기 매물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숏을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단이 딱 여기죠. 추가적으로 또 더 올라오면 여기서 숏을 진입하려고 했는데 살짝 주지 않고 그대로 내렸어요. 그래서 불타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들고 있는 것만 지금 유지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 진입을 하였고요. 이 매물대를 채택했던 이유는 당연히 뭐 손절은 가깝죠. 그거는 파동 카운팅상 우리는 요 파동을, 저는 일단 리딩 다이아고널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찐펄스라고 대략적으로 그냥 카운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절대 법칙상으로 리딩을 어기지 않습니다. 가능은 한데 이 위의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어서 리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임펄시브한 파동이라면 1, 2, 3, 4, 5 아니냐, 이게 지금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되돌림 주고 다시 갈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 소파동을 보게 되면 임펄스 파동이 아닌 부분들이 꽤 있어요. C펄스는 나오지만 찐펄스가 나오기에는 충분한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혹 파동 카운팅을 요 소파동상, 그러니까 한 15분 봉 정도로 카운팅이 임펄스, 이 저점부터 여기까지 임펄스가 되시는 분이라면 한번 공유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도 한번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임펄스로 봤어도 1, 2, 3, 4, 5구나. 그러면 하락 다이브는 생길 거고 단기적인 숏을 진입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매매 전략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점이 문제가 되겠죠.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꼭대기에서 숏을 타게 됐고, 일단 카운팅은 저는 Y에 대한 연장선으로 좀 봤어요. Y에 대한 연장선으로 카운팅을 했고, 지금 이 파동이 끝난 건지 아닌지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고점을 넘기더라도 숏에 대한 매매가 전략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 WXY 파동으로 봤고요. 그래서 W에 대한 매도세가 강할 때는 1.13 또는 1.272가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앞에 파동이죠, 뭐 이런 파동들을 생각을 해서 손절 라인이 타이트하기도 하고 1.27이면은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보지 않았고요. 그렇다는 거 1.13 매도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숏을 타봐야겠다. 1.13 딱 찍고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숏에 대한 매매는 적절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 파동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맞다, 그 전에 커뮤니티 가보시면 8월 1일 OKX 글로벌 대회를 해요. 50만 달러 대회를 하는데 매물대도 공유도 좀 많이 하고, 저 비공개 방송도 하면서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서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이제 팀 그럼 디코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 9월 5일이나 아니면 좀 빨리 끝나면 바로 OKX 매달 대회가 또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린 여기서 파동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좋은 롱이 될지 또는 한 번 더 내려와서 롱이 될지가 좀 판가름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숏 잡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카운팅은 불규칙 파동입니다.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대한 하락분이든 이스펜딩 플랫이든 또는 러닝 플랫이든 이렇게 불규칙 파동이 큰 파동상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Y가 짧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불규칙 파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저점을 돌파하지 않거나 또는 보통 러닝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많이 옵니다. 1과 1.13 사이에 와요. 러닝 플랫은 이 사이에 오는데 여기 도달하지 않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 우린 소파동상에 하나를 더 볼 수 있죠. 그게 이스펜딩 플랫이 지금 나온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고 재차 상승하는 파동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매매 전략상으로 이 두 가지의 불규칙 파동을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상승을 했는데 바로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파동이 상승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엘리엇상으로 지리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러닝 플랫이 될지 또는 이스펜딩이 될지는 이 파동이 여기서 뚫리게 되면 이스펜딩까지 갈 수 있겠구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큰 파동으로 보게 되면 큰 파동 상으로도 여기가 뚫리게 되면 이스펜딩까지 볼 수 있겠죠. 다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소파동 상으로는 이스펜딩 플랫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다시 깨지 않는다는 상황에선 지금 고점을 돌파할 거다. 이게 파동 카운팅, 이 소파동 카운팅상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저점 손절에 롱을 타볼만 하겠죠. 이 구간에서 최소한 TP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여기서 롱을 진입을 했다 라고 하면 내려온 파동에 대한 최소 0.5까지는 TP를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 익절 한번 하고, 그 나머지는 고점 돌파할 거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25% 익절하고 나머지 75%는 고점 돌파할 거. 여기 요번에 돌파하게 되면 추세를 상방 돌파하는지를 정확히 봐야겠죠. 올랐다 다시 저항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락 다이버스가 충분히 걸리거든요. 지금 시간봉 상으로도 크게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한 번 더 걸립니다. 고점 돌파하더라도. 익절을 이 구간에서 25%를 더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돌파되면 불타는 거 매매하면 되니까. 그래서 겹치는 구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가는 파동이라면 이게 불규칙 파동, 이스펜딩 플랫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다. 만약에 이게 러닝 플랫이다,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 이 파동이 RSI 상으로는 상승 다이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소파동상의 카운팅이 가능은 하겠지만 조금 더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러닝 플랫이랑 또 이스펜딩 플랫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0.5를 좀 못 준 상태에서 이 구간들 382를 하방 이탈하면서 1.618을 오게 되면 이스펜딩 플랫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겠고, 그렇지 못하고 살짝 빠지는 것 0.5까지도 가능은 한데 보통은 이스펜딩 플랫은 뭐 1.618을 좀 지켜줍니다. 살짝 내려가는 건 괜찮지만 왜냐면 딱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0.5 언저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한번 받아보면 되겠다라는 거를, 또는 382 구간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두 번의 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 말고요. 깨지게 되는서부터,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롱을 탈 수 있고, 다시 한번 내리는 아까 이스펜딩 플랫 자리에서 롱을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이때 손절 나면 다시 내려왔을 때 이때 롱을 타는 방법. 그리고 손절 라인은 당연히 이 상승한 파동, 아까 전에 파동에 대한 618을 하방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겠죠. 손절 라인도 타이트해집니다.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더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좋다. 비트가 떨어지면 오히려 좋다. 왜냐하면 이미 786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 파동에 대한 랠리가 아직도 이어가고 있고, 상승했던 파동에 대한 되돌림일 뿐이지 재차 상승하는 파동이 더 확률상 높아진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롱에 대한 건 두 번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숏에 대한 거는 뭐 되돌림에 다시 숏을 진입해 보신다면 뭐 러닝까지 또는 이스펜딩까지는 볼 수 있다. 근데 다만 지금이 되돌림의 숏도 뭐 당연히 TP 구간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하락이에요. 하락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롱을 어디서 잘 받아야 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파동이 0.5를 넘게 되면 그대로 올라가는 이 파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주는 한에 있어서 한번 손절을
걸어보고 숏에 대한 것도 매매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숏에 대한 TP는 저 같은 경우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또 한 25%를 익절을 할 생각이에요. 그럼 반익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들고 있던 거 여기서는 반익절. 그리고 재차 더 떨어지면 반이 내려가겠죠. 그렇게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궁극적인 거는 이 상승한 파동에 대한 불규칙 파동이 맞다면 그거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이 이어질 거다. 이게 메인 관점입니다. 이 파동도 내려왔을 때 되돌림이 깊었죠. 다시 내려왔고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또 다시 깊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충분히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기쁘고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지만 공통적인 롱은 나온다는 거죠. 내려왔을 때 여기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깊었네. 내려왔을 때 반등했다 다시 떨어졌죠. 근데 이 반등분이 큽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거에 대한 되돌림 주고 내려왔지만 반등분 크게 올라왔고 다시 또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공통적인 롱, 방향성이 틀리더라도 공통 롱을 잡을 수 있다. 이미 786을 상방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상승할 때 786 돌파하면 되돌림에 대개 롱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프랙탈적으로 봤을 때는 역해션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올라왔고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와서 618 구간까지 와주면 618이 깨지 않아야 돼요. 0.5 618이 오게 된다면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어내면 명확한 역해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을 하기 싫다, 좀 손절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짧은 손절을 하고 싶고 수익은 극대화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추세 상방 돌파할 때 타는 게 가장 좋은 매매 전략이고요. 그럼 손절도 짧고 익절은 크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봉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파악을 해봐야겠죠. 로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TP를 어디서 가져가야 되는데 다시 고점을 돌파해서 얘가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멀리 안 볼 겁니다. 왜냐? 상승했던 파동이 저는 임펄스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파동 카운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이 파동이 한 파동이 끝나고 되돌림을 깊게 주면서 엔딩 다이고날을 만들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몇 년간의 위아래 하면서 올라가겠죠. 이러한 파동을 만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어차피 도미넌스 맞춰서 알트들은 사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도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추세를 상방으로 가게 되면 고점까지 올라오겠죠. 아마 여기서 비비다가 이거 돌파하면서 이거가 쭉 올라가는 걸 먼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상향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머니 파동이 가기 때문에 또 올라가다가 바로 꺾여서 주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자요.